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를 오.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는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구경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뭐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다 법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뭐 감옥 이런 데를 구경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께서는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십니다. 다행히 요새 뭐 드라마 이제 감방 생활 같은 걸 네. 다루는 드라마들이 영화에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보고 아 저렇게 생겼겠거니라고 이제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인데 네. 오늘은 그런 감옥 교도소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임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의 교정제도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짝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룰 게임의 제목은 프리즌 아키텍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도소 건축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제가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건데 네. 프리즌 브레이크 아 저도 생각이 정말 좀 나요. Trust me. 교도소를 다룬 게임이라고 하면 뭐 플레이어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교도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네.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어떤 죄수가 된다기보다는 제목이 교도소 건축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내가 죄수가 돼서 뭐 수감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수가 돼서 죄수들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게임이 아니라 네. 오히려 분류한다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형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심시티처럼 자기가 교도소장이 돼서 교도소를 직접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다 마치면 그 안에 죄수들을 수용을 하고 또 죄수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수도 고용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밥도 해 먹어야 됩니다. 그럼 조리사도 고용하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또 인사팀도 필요하고 이제 점점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교도소 운영을 건설부터 운영까지 내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만약에 이게 교도소를 누군가의 시점으로 다룬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교도소장 정도의 입장에서 교도소 전반의 관리 운영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교도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정말 허허벌판 빈 땅만 주고 예산을 요만큼 줍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 교도소를 운영해봐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지를 제가 사서 이 빈 땅에다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메인 건축물을 먼저 올릴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땅을 사자마자 이 부지 전체를 철조망이나 거대한 담장으로 두르는 걸 먼저 시작을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떨렁 지으면 탈옥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도 먼저 부지 주변을 장벽으로 둘러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게 교도소 짓는 게임이구나를 게임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죄수가 탈옥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게 평판이 바로 떨어져요. 이 교도소에서 몇 명이 탈옥을 했다 이런 게 소문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산이 또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매달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럼 교도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활한 교도소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철조망부터 잘 치고 들어가는 게 이 게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치면은 예산이 준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 늘려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아요? 치안이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라는 건 탈옥자가 발생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네. 장벽도 더 올리고 더 놀리고. 예. 예, 근데 이 게임은 조금 달라요. 이 탈옥이 일어나면 예산이 깎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교도소와 해외의 교도소가 운영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은 영국에 있는 게임 제작사가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도소와 조금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데 영국에서는 많은 교도소들이 민영화된 교도소로 돌고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네,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히 뭐랄까요, 국영교도소라는 건 아무래도 국가 예산을 직접 쓰다 보니까 인력을 추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한국도 최근 그렇지 않습니까? 수감자 수에 비해 너무 교도소 숫자가 적어서 가석방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국영 교도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 기관 재단들에게 교도소 운영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일정 예산을 줄 테니 너희가 죄수들을 알아서 관리해라는 형태의 민영화된 교도소가 꽤 많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많은 이제 뭐 아주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 재단 정도가 민영화된 교도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아주 잘 알진 못하는데 한 2000년 7월부터 한국에서도 법으로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의 민영교도소 한 곳이 종교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한국도 점점 수감자 수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교정관리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민영교도소를 좀 늘리는 건 어떨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정관리라는 것이 오랫동안 국가 업무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네. 이런 위험한 일을 민간이 맡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민영교도소가 한국에서는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민영교도소라고 해도 국영교도소와 다르게 운영되긴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교정 업무라는 건 동일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민영이다 보니까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게 정확히 민영교도소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교도소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비스 업체처럼 어떻게 하면 정부의 요구를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더 탈 수 있으니까라는 기업 운영의 관점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예산을 잘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전략이 곧 교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내야 한다라는 목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즌 아키텍트라는 게임에서 교도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의 교정 업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교도소 운영 게임 프리즌 아키텍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좀처럼 마주하기 힘든 상황을 게임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게임에서는 어떤 교정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뭐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 보니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교도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도소를 직접 아나운서께서 짓는다고 네. 하면 제일 먼저 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수감시설, 수감시설, 뭐 깜빵, 철창. 뭔가 독방도 지어야 될 것 네. 같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정답은 유치장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로 이렇게 방이 배정이 된 그 수감동이 아니라 아직 이 사람이 몇 년형을 살지 어느 방에 배정될지 모르는 막 입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정되기 전까지 지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에서는 유치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감자를 가둬놓는 공간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탈옥해요. 그럼 유치장 다음으로는 뭘 지어야 돼요? 유치장을 다 짓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감동이라고 네. 부르는 그 감방들로 쫙 구성된 그 공간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 수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교도소의 죄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짜리 수감동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추가로 들어올 사람들, 그다음에 안에서 재분류해야 될 사람들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짓다 보면 수감동을 한 동을 짓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1동, 2동, 뭐 3동까지도 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수감동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의 중반부가 활성화되는 거죠. 게임의 중반부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요? 이제 우리가 그냥 수감동을 짓는다 이러면은 속된 말로 깜빵을 짓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도 실제 교도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 방 하나에 수감자를 몇 명을 넣어야 되는 거야라는 고민이 일단 들게 되거든요. 네. 부지는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보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이만한 수감동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100명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일단은 게임상으로는
수감자들이 매우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감방이란 공간이 그렇잖아요. 일단 프라이버시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 5명이 있을 때 내가 제한되는 프라이버시와 100명이 같은 방에 있을 때 제한되는 프라이버시는 너무 다르잖아요. 많은 아마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감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가려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게임에도 방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변기만 떨렁 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감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일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래서 막 10명씩 한 방에 넣으면 점점 이 사람들이 분노가 올라가다가 네. 폭동이 터집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폭동이 터지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다 보면은 결국 적당한 평수의 방에다가 적당한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시작부터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만들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감방을 만들 때 고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죄수들을 다 똑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제 교정도 그렇잖아요. 보면 흉악범과 뭐 단순범을 같은 방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리해야죠. 예, 그러면 뭐 옆방으로 놓을 거야? 아니면 아예 건물 자체를 다른 건물로 놓을 거야? 이제 이런 고민도 들어가게 되면서 후반부에 보면 점점 흉악범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흉악범들이 막 흉기도 숨겨오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반 방에다 섞어 놓으면은 전부 흉악범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동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뭐 게임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진짜 교도소 직원처럼 신규 죄수가 오면 이 사람은 무슨 범죄를 언제 저질렀네? 그럼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네? 이런 거를 따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게임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좀 건물을 따로 지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단순히 감방을 따로 짓는다 뿐만 아니라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지어야 될 건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당장 식당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한국은 아마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방마다 식사를 배달해 주죠. 네. 근데 해외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쇼생클 탈출 같은 데 보면 식당에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자가 200명이면 2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식당을 만들고 또 그 규모에 맞는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일반 식당의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게 이 교도소 같은 데에서는 추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감된 사람들이 노역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노역 중에는 뭐 식당 노역도 있고 세탁 노역도 있는데 뭐 모범수들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러면 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일반 조리 근무자와 수감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문을 보완을 해놔야겠죠. 근데 모든 문을 다 똑같이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놓으면 죄수들이 막 딴 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안과 동선도 따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조리장엔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간수 휴게실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선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 복도는 수감자는 갈 수 없음. 이 복도는 뭐 일반인만 달 수 있음. 이런 걸 또 다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교도소라는 공간이 결국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감자와 비수감자가 완전히 공간상으로 동선상으로 분리되는 건축이라는 걸 이때 게이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교도소에는 수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초반부에 보면은 수감자랑 그 실제 근무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이 머릿수가 거의 1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네. 죄수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 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중반부 들어가게 되면은 면회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걸 또 안 지으면은 죄수들이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회소를 지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면회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해줘선 또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동선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네. 둘이 섞이면 자꾸 흉기를 갖고 오거나 약물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 같은 칸막이로 막아서 말만 통할 수 있게 공간 분리를 또 시켜야 돼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지품 검사도 또 다 해야 되니까 무슨 금속 탐지기도 달아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죠. 교도소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부지 어딘가에 어떻게든 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운동장에다가 전화기도 또 놔줘야 됩니다. 이 집에 전화를 못하면 또 화를 내요. 다들. 그래서 생각보다 감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왜 그러잖아요. 그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뭔가 복지 시설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걸 안 만들면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막 싸웁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도 어디서 그렇게 흉기들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독방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네. 징벌방을 만들어서 거기 또 가둬놓는 것까지 해야 돼서 야, 이 교도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688번 나와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도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공식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저런 직업을 가져보고 싶어 이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교정직이란 직군이 네. 공무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아주 한국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으로서도 의미는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정 업무의 최종 목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불렀잖아요. 감옥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가둬놓는 곳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감옥이란 표현을 안 쓰고 교도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가르칠 교자에 이끌 도자잖아요. 네. 교도소라는 건 가둬놓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이름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지금의 교도행정이라는 건 죄수를 단순히 가둬서 징벌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재교육이 돼서 사회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교정 작업이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교도소라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에서도 좀 수감자들을 교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예, 제가 뭐 앞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둬놓고 막 네. 폭동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게임 후반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가르치는 게. 예를 들어 민간 교도소라 그랬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수의 회전율이란 걸 생각하게 돼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죄수는 계속 들어오고 이걸 안 받으면 예산을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죄수들을 최대한 모범수로 만들어서 가석방을 시키면 수감동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교화시켜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입소 때부터 얘는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를 다 구석에 놓고 조금 갱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뭘 하냐면 교실과 실습실 같은 걸 계속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 실제도 수감 중에 뭐 직업교육 같은 것도 하고 윤리교육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엄청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밖에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우리 목공일을 계속 배우도록 해.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해서 아주 나쁜 친구에게 목공일을 시키면 또 톱날을 빼갑니다.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친구들을 데려다 줘야 되고 세탁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세탁 업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교화로. 근데 거기도 이상한 애들을 꽂아놓으면 계속 약물 전달을 하고 막 협박 편지를 전달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골라서 최대한 빠르게 교화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석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중후반부의 핵심이 되고요. 이걸 잘 해내면 수감자 수도 줄고 예산도 늘어나고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절로 교도행정이 결국 이걸 목표로 하는구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네. 8280님이요. 교도소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행정은 결국 어렵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머라이어